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 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휴,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타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하려 했던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온 만큼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 고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20년 차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부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시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조차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죠. 남편은 새 시동생 내외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동생들은 장남인 남편의 말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는데 새 동서들은 남편의 말에 불만을 가져왔었죠.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반대를 해오다 보니 결국 시동생들도 동서들의 눈치 때문에 시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서내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부만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을 왕래하면서 도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되다 보니 제일 큰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네요.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의견이 일치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저희 결정에 대해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당연히 마냥 좋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네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마치고 동서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의 한마디가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동서들과 약속을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동서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자주 모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뒤에서 부동산 얘기를 주고받더니 둘째 동서가 저에게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형님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많이 타실까요? 거기에다가 맨날 집안일만 해야 되니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큰 아주버님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 재산이 모일 일도 없겠네요. 요즘 집값 상승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몇십억씩이나 올랐는데 형님은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집안에만 박혀 있다간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고요.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알아주실 것 같아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지금까지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형님 미련하신 거예요? 아님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죠. 거의가 지금은 당연한 권리로 바뀐 것 같은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냥 이용 수단밖에 안 돼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엔 수틀리면 형님의 소중한 시간만 희생했을 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나보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서둘러 주방 정리나 좀 하지. 저도 둘째 형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부모님 집에서 수발들며 지낸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돈은 좀 만져보셨어요? 월급조차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형님은 그냥 평생 무료 봉사만 하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꺼내겠어요? 형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요. 정작 집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획도 없으신 거죠? 1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앞날에 변화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똑같겠죠. 큰 아주버님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고 계신데 집안에만 박혀서 사는 형님이 다를 게 없죠. 괜히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무료 봉사해주는 가정부 하나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왜 그동안 형님한테 말도 안 붙이고 지내온 줄 아세요?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서 대화도 안 통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봤자 뭐해요. 괜히 큰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밖에 더 들어요. 저희가 얘기한 거 또 쪼르르 달려가 아주버님께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동서들은 제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동서들과 그동안 대화를 섞지 않았던 건 자기들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평소에도 무시를 해왔었는데 제가 이용만 당하고 있다며 지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동서들의 예의 없는 행동들에 동요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반응을 보이니 또다시 입이 근질거렸는지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동서들은 저에게 생각 없이 막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건 누구의 부탁이 아닌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고 10년간 시댁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용당하며 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 시모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걸 시키셨다면 당연히 동서들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모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고 가끔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시모의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동서들은 저희 가족 관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리를 뒀으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방 일을 끝낸 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시부께서 시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자 동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어떻게 된 게 큰아들 빼고 너희들은 하나같이 집안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너희 큰형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고생은 원래 사서 하는 거라잖아요. 형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원을 가세요. 왜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시려는 건데요? 큰형 힘든 것도 모자라 저희한테까지 부담을 주시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죠. 되려 짐을 주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런 말 들으려고 저희가 시간 내서 온 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온 것뿐이니 이제 그만하세요. 10년 전이랑 10년 후의 삶은 많이 변했다고요. 그때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저희 인생의 피해를 봐야 해요? 고생은 형 혼자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 붙잡고 계실 건데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편하다고요. 이 사람 말이 100번 울어요. 아버님 괜히 고생만 시키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세요. 둘째 동서내외의 시작으로 셋째, 넷째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참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시모는 새 동서내외들 보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며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본인들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동안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동서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큰형님이 여기 와서 수발 좀 들어준다고 저희들과 눈에 띄게 차별을 두시잖아요. 일손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여기 싸우러 온 거니?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만큼 신경 써주는 건 타당한 건데 그게 뭘 서운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큰 며느리 봐라. 10년 동안 잠깐 외출하는 것 말곤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 있니? 명절날 외에는 거의 다 집에만 있었다고. 너희들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지? 그런데 차별을 한다고? 너희들이 큰 며느리를 먼저 따돌리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서 전부 다 살피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고 싶으면 생각부터 뜯어 고쳐라. 뭘 뜯어 고쳐야 한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한테 잘 하셔야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손을 벌리게 될 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셨어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동안 자식들을 키워줬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 좀 그만 힘들게 하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 충분히 알았고 2번 다시 바라지 않으마. 하지만 너희들도 절대 우리한테 찾아와서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해라.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우리 집에 두 번 다시 고개 내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도 마라.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아나시는 것 같다니까. 아버님, 마음 잘 알았으니까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평생 큰형이랑 큰형수 끼고 살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세월이 지나 두 분이 세상을 떠나신데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째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뱉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둘째 시동생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은 오히려 서로가 똘똘 뭉쳐 저희 남편을 강하게 밀쳤고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동서들은 짐덩어리 같은 시부모님을 떼어낼 수 있었던 날이었다며 서로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동서들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멍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애들은 애초부터 시댁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두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받고 말았네요. 동선의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안의 시모는 방에서 나와 어질러진 거실들을 정리하며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국 시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셨는지 휘청거리셨네요. 시부모님께서 바라신 건 별거 없었어요. 주말에라도 잠깐 시댁에 내려와서 서로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런 것조차 귀찮아하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를 짐처럼 생각했고 요양원에 들어가 살라는 막말을 퍼부었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셨고 동서내외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들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만 있었죠. 그런 삶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갑자기 시댁에 찾아왔어요. 안 봐도 대충 느낌이 왔지만 일단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모른 척 하실 건 아니시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손을 벌리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니? 너희들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세요. 자식 간에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데 돈이 문제예요? 작년 때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건물 투자했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월세가 돌지 않아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사정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힘들게 투자한 건물을 헐값에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만 좀 지날 수 있게 지원 좀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얼마 전까지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정작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요? 저 같아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어차피 그때뿐이에요. 전혀 감사하지 않을 거고 지금 태도를 보면 이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냥 아버님 재산을 뜯으려 온 거잖아요. 형수님은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가족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요? 주방에서 과일이나 내와요. 어디서 큰 며느리한테 눈을 치켜두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 뭐가 이쁘다고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들기 싫으니까 이자를 내 돈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그 꼴이 된 걸 왜 내가 뒤처리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길거리에 나 앉아도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칠 생각이다. 시부도 시동생들의 태도에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절대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시동생들은 시부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곤 더 이상 참지 않고 시동생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동생들만 시댁에 와서 안 되자 동서들까지 집에 찾아와서 돈 타령을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동서들의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동서네 애들이 상가 건물을 몇 개를 투자했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하게 된 동서네 애들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이 힘들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상가 건물을 싸게 처분하기에도 그동안 붙잡아 놓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동서내외를 조금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집안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말았네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네 애들은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 저희는 시부모님을 따라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집 밖을 나섰는데 상황이 급했는지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저희 가족을 동선 애들이 막아섰고 시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라며 서둘러 계획에 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동서내외는 저희를 끝까지 쫓아왔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되자 동서내외들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를 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차에서 내렸고 잠시 뒤 시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차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차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분명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언제부터였어요?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왜 오신 거죠? 병원 개원식이 아버님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 가족 일에 신경 쓴 적이 있었어? 내가 걸어 다니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개원식 방해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 아버지, 그건 아니죠.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5년 전부터 조금씩 걸으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냐고? 보면 모르겠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건물은 너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한 병원이다. 10년간 고생한 큰애들의 명의로 넘겨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큰애한테 무주택자라고 무시하는 동안 이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그걸 전부 다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게? 이왕 온 거 개헌식 떡이나 한 봉지씩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걸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 병원을 아주버님과 형님 소유로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재산에 관여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절대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순 없어요. 동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동서들이 그동안 시부모님께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잘못은 인정하고 시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잘났다고 그동안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 동선의 애들은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혼자서 걸으시는 시부를 보며 일제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시부모님께 했던 상처되는 말들은 전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시부모님은 사고로 허리를 다치시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된다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몸의 신경이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아래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동선애에게 이 사실을 숨겨달라며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줬던 건데 동서들은 전부 다 걷어차면서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뱉었던 겁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된 시부는 그때부터 자식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거라 다짐하게 되셨고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죠. 시부가 다치게 되시면서 사업을 정리한 거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부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꽤 많은 곳에 투자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병원 건물을 세우는데 더 큰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였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앞으로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테지만 저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시부의 재산을 놓친 동선애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절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형님, 그동안 저희들이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사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 전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대출빚도 못 갚으면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아버님한테 좋게 얘기해 주세요. 형님 한마디면 모든 상황 정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간 아버님 댁에 버티고 계셨던 이유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죠. 그냥 휠체어 타고 계신 아버님 수발들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던 것 뿐이에요.
나라고 아버님 뜻을 알고 있었겠어? 나랑 애들 아빠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동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데 동서들은 어떻게 했어? 오히려 힘들 때 거리를 두면서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눈앞에 세워진 병원 건물을 보니까 군침이 흐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 개원식 시작해야 되니까 그만 돌아가줘. 동선의 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며 개원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만 넘겨줬다는 이유로 시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의 부양을 적극적으로 도운 남편과 저에게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동생들의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지만 시동생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하네요. 결국 그 끝은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더 이상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선의 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도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앞으로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고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전 철저히 인생은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로는 한 가지의 풍파를 겪고 나서 된 것이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유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원체 가진 땅과 건물이 여러 채 있었기에 편하게 임대업을 유지하며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려서 어려운 거 없이 자라다 보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 또한 좋았지요. 그렇게 저는 밝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무사히 학교 졸업도 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어디 가서 뒤처지지 말고 대우받고 살길 바라셨죠. 저는 부모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쪽은 영 저와 맞지 않아 저는 가정의학과를 선택했네요. 부모님 바람대로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그리고 졸업해서 바로 인턴 후 레지던트, 그 후 전문의 뭐 하나 태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네요. 병원 바로 아래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였죠. 처음엔 자주 오는 손님들을 잘 기억하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분도 좋아졌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맞으시죠? 시럽 없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 네,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아, 선생님 건 당연히 기억해야죠. 매일 오시는데. 그리고 특별하기도 하고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든지요. 처음엔 너무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점차 카페에 가는 길에 거울도 봤네요. 그렇게 저에겐 진료 시간 전 10분의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은근히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쉬는 날엔 카페를 가지 못하니 은근 출근하는 날만 기다려졌죠. 제가 항상 가는 날에는 늘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직원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만뒀나 싶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렇게 설렜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만둔 건가 싶기도 하면서요. 아, 혹시요. 여기 아침마다 커피 내리던 직원 어디 갔나요?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원래 항상 맞이해 주셨었는데 안 보이니 궁금하네요. 아, 그 친구 일주일 휴가 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나? 그 친구 되게 친절하죠? 그 친구 아마 다음 주부턴 나올 거예요. 직원의 말을 듣고 참 안도했네요. 이런 제 자신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역시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이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데 기분이 참 좋아졌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백을 하기로 했고요. 아,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한참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제 커피 기억해 주시는 게 인상 깊어서.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잠깐 본가에 다녀오느라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커피를 더 맛있게 내려드려야겠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여기 병원 앞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는데. 아, 식사요? 아, 저야 괜찮은데.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6시에 마치는데 6시 30분까지 파스타집에서 볼까요? 마음속에서 환호를 소리쳤죠.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이야. 드디어 이 사람을 둘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구나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속을 잡고 저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6시에 진료가 끝났기 때문에 후다닥 준비를 하고 파스타집으로 향했죠.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직원분은 먼저 기다리고 있더군요.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끝난다고 온 건데 많이 기다리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밖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아, 네,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도 용기 내서 식사도 하자고 하시고 오늘 많이 놀랐어요. 좋기도 했고요. 첫인상 그 느낌 그대로 그 남자분은 저의 이상형에 부합했죠. 다정다감하고 솔직하고 유머 있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음식 취향,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영화까지 다 비슷했죠. 아, 사실 먼저 이렇게 용기 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용기가 많이 없었죠?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먼저 용기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도 좀 걸렸고요. 여러모로 감사해요. 저도 손님 취향을 다 기억하진 않거든요. 진실어서 기억했는데 제가 진짜 기억하길 잘했다고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많이 걸린다고 용기 내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죠. 저는 의사, 그분은 카페 직원, 감히 저에게 대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도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의사를 만났으면 하셨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결혼한다고 하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고 부모님의 말을 처음으로 어겼네요. 너 미쳤니? 아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카페 직원? 진아, 정말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이 바래? 절대 안 돼. 아니,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 나이에 돈도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너 정말 이럴래? 아, 그 집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고향 보내드렸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착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엄마, 그렇게 직업으로 편가르는 사람이었어? 웬만해야지.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10년을 일만 했는데 돈 한 푼 없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엄마가 꼭 직업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앞날이 훤해. 너만 고생할 거라고.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꽝이야, 알아? 절대 안 돼, 이 결혼. 그래, 어른들이 잘 알지. 네가 뭘 아냐? 보는 눈은 우리가 더 있어. 엄마 말 들어라. 아빠도 엄마 편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는 없다.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도 직업이지만 성실해 보이지 않다고 반대를 하셨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가난해 돈을 벌어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느라 그랬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죠.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니 제 마음은 더 삐뚤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 불타올랐습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은 꿋꿋했어요.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던가요. 역시나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엄마 아빠의 뜻을 어겨 얻어낸 쟁취였죠. 엄마 아빠도 저의 고집에 한풀 꺾여 주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잊고 시작하자. 이서방도 그동안 반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 잊고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 미안했네. 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이서방도 진짜 잘할 거야.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엄마 아빠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딸이 그렇게 좋다니까 허락하는 거야. 이서방은 너랑 결혼하고도 똑같이 일하는 거니? 그치. 당분간은 변동 없이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살기로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랑 아빠가 생각 좀 해봤는데 이서방 우리 건물 아래에서 카페를 해보면 어떻겠어? 경력도 있고 그래도 내 장사를 해야 돈도 될 거고 이제 너랑 결혼하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더 잘 잡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상가 계약 끝난 게 있어서 그 자리에 이서방이 와서 카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의사는 어떠니? 네 병원이랑 멀지도 않은 거리라 괜찮을 것 같은데 목도 좋은 거 알잖아. 거기는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자리다. 이서방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난번에 결혼 반대한 것도 미안하고 하니 원한다면 가게를 내어주마. 뭐 내 가족 내어주는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러냐? 너희만 잘 살면 돼. 그게 바람이야. 정말? 나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 이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무 고마워, 아빠. 못난 딸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은 딸이 고생할까봐 가지고 계시던 건물 1층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전 곧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요. 남자친구도 뛸 듯이 기뻐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꿈만 같다 진짜. 너를 만나서 내 가게도 생기고 좋은 부모님도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뻐. 내가 정말 잘할게, 지인아.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랑 엄마도 정말 큰 결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남자친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 건물에 카페를 오픈하려 오픈 준비도 같이 하였어요.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왔냐? 의사 며느라기. 내가 참 살다 의사 며느리도 다 보고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게 웬 진수성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설서 우리 며느라기 내려오는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세훈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같은 애를 만났다니. 내가 이제 자다가도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그나마 동생들도 잘 풀리면 이제 여한이 없겠는데. 얼른 앉아서 먹기만 해. 시댁에선 의사 며느리 본다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정다감하며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죠. 시동생 2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 문제는 문제될 건 없었어요. 저희에게 그렇게 꽃길만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엄마는 병환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더 바쁜 나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봐주시는 간병인이 있었지만 딸인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 엄마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고요. 당연히 딸이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엄마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참 마음 아팠네요. 미안해. 너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엄마는 아줌마가 돌봐주시니까 넌 너 할 일 하면서 지내. 너도 좀 바쁘니? 하루 종일 환자 씨름하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시중 들고 넌 재미나게 보내 밖에서. 엄마는 그걸 바라니까. 항상 제 생각을 해주는 엄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흔쾌히 저에게 제안을 했죠. 장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신혼집을 그냥 어머님네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그럼 자기도 어머님 맨날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안심하지 않겠어? 나도 일 늦게 끝날 텐데 그럴 때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 아, 정말 그래도 돼? 나야 너무 고맙지. 이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처가살이인데 불편하지 않겠어? 아마 힘들 수도 있어, 자기야. 난 괜찮아. 어려서부터 대가족에 살아서 가족 많은 것도 더 좋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딸이 하나인데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얼른 말씀드리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처가살이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빠와 엄마도 처음엔 불편할 것이라며 거절을 했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돌봐가며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그래도 이서방이 많이 불편할 텐데 마음은 고맙지만 없던 걸로 하자. 아무래도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수도 있어. 안 그러냐? 아니야, 정말 괜찮다고 이서방이 먼저 제안했어, 아빠. 아빠랑 엄마도 하나뿐인 딸 매일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나가면 엄마 아픈 거 계속 생각나서 마음만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옆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에휴, 내가 또 짐이구나. 나 때문에 그런 결정한 거지? 나만 안 아팠어도. 에휴, 정말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딸이 당연히 엄마 아픈데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동안 날 얼마나 예쁘게 키워줬는데. 고맙다. 그리고 이서방한테도 너무 고마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이서방 반대했던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니야, 아빠. 이제부터라도 이서방 많이 챙겨줘.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꾸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해.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남편의 처가살이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만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빠, 엄마, 남편,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되었어요. 처가살이라고 많이 긴장한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와 잘 적응을 하며 맞춰 살았죠. 그리고 저도 오히려 병원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빠가 내주신 카페는 자리의 몫이 너무 좋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직원들을 구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요. 엄마도 차츰 그런 모습을 보며 병세를 극복해 나가시는 듯 보였습니다. 전부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점점 괜찮아지시고 남편도 자리를 잘 잡고 있었으니까요. 지인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직원을 구인해야 하는데 혹시 동생들이 올라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그럴 바엔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장사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넌 어떤 것 같아? 뭐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레 서울 올라와서 일하려면 복잡하지 않겠어? 집도 그렇고 자기가 만약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요. 자기 일하는 게 중요하지. 내 의사가 중요한가? 자기가 정해서 알려줘요. 도련님들이 서울에 와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딱히 내키진 않았어요. 신랑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도련님들이 그렇게 성실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도련님들은 신이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 방도 얻어주고 가게 일자리도 내어주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며 참았어요. 그래도 다정한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으니 나도 도련님들을 내 동생들처럼 아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었네요. 아, 그래도 형수님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곧 엄마도 모셔와서 서울에 다 같이 살고 싶네요. 안 그래요? 아, 그렇게 되면 좋죠 뭐. 도련님들이 와주니까 형도 더 좋아 보이고 저도 너무 좋네요. 자주 봐요, 도련님. 매일같이 남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도련님들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막상 도련님들이 와서 형을 도와준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 보였고요. 그래, 굉장히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네요. 이 평화로움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렸죠. 남편이 퇴근 이후에 동생들과 다른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에 늦은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오픈 카페이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으려 으쌰으쌰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를 지나쳐 장인 장모가 사는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시끄럽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어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원래가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참았네요. 당신 요새 너무한 거 아니야? 회식도 좋지만 너무 늦잖아. 오히려 동생들 오니까 점점 더 늦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끼리 사는 집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계시는데 엄마 아빠 눈치 보게 하진 말아야지. 안 그래? 이러려고 동생들 올라오라고 한 거야? 이런 걸로 싸울지 몰랐어. 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 사기 좀 북돋아 줘야지, 안 그래?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리만 더 잡으면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동생이 없어서 그래. 뭔가 핏줄이 참 안 챙기기도 뭐하고 챙겨야 하는 거거든. 아이, 좀 이해해주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또 풀어졌죠. 그렇게 지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너무 가게에만 매여 직원들, 동생들만 챙기고 처음 결혼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티내지 못했네요. 혹여나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엄마, 오늘은 몸 좀 괜찮아?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 가게 들렀다가 금방 올게. 아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래도 이서방이 자리 잘 잡아서 가게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안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엄마 아빠는 마음 졸였던 건데 너무 다행이지 뭐냐. 가게 갔다가 천천히 이서방이랑 식사도 좀 하고 와. 잠깐 음료만 테이크아웃해서 올 거야. 그렇게 좋아? 그럼 다행이지 뭐. 나도 엄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오전 진료를 후다닥 마치고 저는 남편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 걸 몰랐기에 제 등장에 놀랐죠.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도 일사불란 제가 오니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찜찜했죠. 가게엔 금세 새로운 직원도 생겼더군요. 20대 예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나 아이스티랑 요구르트, 아메리카노 한 잔씩 포장해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엄마랑 시간 좀 보내게. 아, 말하고 오지. 미리 만들어놨을 텐데.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야? 6시 끝나잖아. 아, 맞다. 여긴 새로운 직원이야. 아니, 왜 말 안 했어? 자기 원래 직원들 구하면 다 말하고 구하잖아. 뭐, 당신이 필요하니까 구했겠지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지난주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카페가 처음이라 배우는 단계지만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그냥 손님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상이 참 좋네요.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알바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음료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신호로 들렸네요. 무언가 마음은 찜찜했지만 이 찜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 다정다감하고 저만 알던 순박한 남편이 점점 가게를 하며 아빠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작은 갈등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 장인어른한테 그 건물 명의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면 안 될까? 가게를 좀 확장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고, 아무래도 내가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잖아. 어차피 자기랑 결혼한 이상 이 건물이 자기 거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서 좀 커졌어, 규모도. 우리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나 아이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말해보면 안 될까? 말이 돼? 아빠가 건물 1층도 자기 해준 것도 큰 맘 먹으신 건데 어떻게 건물 전체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자기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욕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실망이다.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생각까지 들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기 동생들도 지금 방 얻어주고 한 거 다 내 돈 아니야? 뭐 부부 사이에 너 돈 내 돈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도 내 친동생이다 생각했어. 근데 아직까지 동생들 돈은 모으고 있는 거야? 자기는? 솔직히 통장에 얼마 있어? 이 집 생활비도 다 내가 엄마 아빠 드리고 있잖아. 자기 진짜 빚 좀 개살구 아니야? 미안해. 너무 화내서. 그동안 좀 쌓였었나 봐, 내가. 아니, 장인어른한테 말 안 할 거면 말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빚 좋은 개살구? 너 막말이 심하다. 내가 나조차고 이래?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 있는 남자 되려고 하는 거지. 너랑 구색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심하네. 너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말이 심했어. 갑자기 자기가 건물 얘기를 하니까 흥분했나 봐.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남편에게 저렇게 쏟아붓고 금세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네요. 그래도 그 말 덕분에 남편의 건물 얘기는 들어갔죠. 그리고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병원도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어 놓고 최대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죠. 남편도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아동봉사를 대상으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시간을 비우는 거였죠. 결혼 후 첫 출장이기도 하고 일적인 부분에 욕심도 많았기에 흔쾌히 가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도착 후 이틀 만에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형수, 지금 형이 다름 아니라 형이 지난밤에 저희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지금 영안실에 있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훈 씨가 죽었다고요? 도련님,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저 이런 장난 너무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예요. 지금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장례는 일단 빨리 치를게요. 그 말을 끝으로 시동생은 전화를 끊었고요. 전 출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당장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죠. 비행기를 알아보면서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닷새 후에 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는 저 없이 치러졌고요.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싸운 기억밖에 없어서 더 죄책감이 들었죠. 제가 출장만 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여 시동생이 말해준 묘로 갔습니다. 전 엄마 아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남편의 무덤에 도착해 오열에 울고 말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장 전 그렇게 밝게 배웅해 주던 남편이 이 땅속에 묻혀 있다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어? 말이 돼? 이 나쁜 사람, 진짜 허망하다. 미안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자기한테 상처 준 거. 몇 시간을 오열했을까요? 멀리서 저를 향해 걸어오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저기, 혹시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엄마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기 제 엄마 묘인데 혹시 인연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묘를 잘못 찾아온 걸까요? 분명 시동생이 여기라고 말을 해줬는데 뭔가 싶었죠. 그렇게 제 남편의 묘가 아닌 것을 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제게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네요. 거기엔 잔뜩 화가 난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여자, 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자기 어떻게 된 거야? 도련님,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괜찮은 거야? 아휴, 불쌍한 것. 말도 마라. 너희 아빠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자식이 네 명으로 생명보험 가량 들어놓고 허구한 날 저 어린 것이랑 일하다 말고 모텔이나 들락날락하고 아주 둘이 신접살림을 차리려고 만발의 준비를 했더구나. 가게 매출 나온 거는 다 지 비자금으로 만들고 지 동생들 시켜서 자기 죽은 것처럼 너 떼어내려고 별의별 쇼를 했더구나. 너 집에서 이놈이랑 싸운 날 그때부터 아빠가 다 듣고 하나씩 뒷조사를 했던 모양이야. 알겠어? 네가 속은 거라고 이거사. 찰싹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시동생들의 뺨따귀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가격했네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건물까지 빼돌리려다 그거는 실패하고 이제 필요 없어진 저를 떼어내려고 본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니요. 그리고 제 생명보험은 뭐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했죠.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미친 인간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인생은 딱 36카페 종업원이야. 날개를 누가 달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어쩜 유전자도 니네 셋 다 인간들이 똑같니? 이혼해 줄 테니 싹 다 나가. 그리고 동생 새끼들도 집에서 짐 다 빼. 다시 그 구질구질한 시골 구석으로 돌아가. 알겠니? 그리고 너는 상간녀 소송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빈몸으로 온 것처럼 빈몸으로 쫓겨날 준비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 끔찍하니까. 미안해 지인아.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 이 새끼가 나 꼬시잖아.
내 탓 아니야. 진짜야. 나 알잖아. 나 원래 안 그런 거. 아니, 저도 사장님이 저 꼬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을 왜 해요? 전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요. 닥쳐, 이 찌질한 것들아. 그러니 너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의사부인 만나서 기상하려고 한 네 천성 진짜 끔찍해. 그나마 다행인 건 네 핏줄 하나 없는 거. 다행히 네 애 안 가진 거 알겠어? 더러운 것들. 끔찍해. 당장 꺼져. 그리고 너네들도 정말 소름 돋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오열하며 계속 붙잡았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나 뭐라나.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시동생들이 한몫 크게 하고 떠나자고 했다는 둥 말을 했죠. 다행히 눈치 빠른 아빠 덕분에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부탁했으면 건물도 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어차피 가게 계약도 끝나고 있어서 수월했네요. 남편은 절대 못 나간다며 싹싹 빌었지만 지금은 본가에 내려가서 새 형제가 어머님 등골이나 뽑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분수에 딱 맞게요. 시어머님 또한 한 번만 봐달라고 서울까지 오셔서 비셨지만 소용없었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삼형제 마음도 똑같이 찢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는 도중 삼형제는 서로의 탓만 하더군요.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인 의리도 없는 형제들. 범법 저지른 일만 쿵짝이었죠. 엄마 아빠는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지만 전 엄마 아빠 볼 면목이 너무 없어서 죄송했어요. 그렇게 반대한 결혼을 하고 결말이 이거라니. 그래도 지금은 주어진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정말 부모님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부모님께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드린 상처가 부모님께 언제 다 아물어질지 가늠할 순 없지만 열심히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탄탄대로 제 인생에 인생 공부 크게 하는 사건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절대 나 자신 외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